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원문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게 5차례 문자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첫날 문자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떻겠냐고도 제안합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 여사는 다음 날 진정성 논란 때문에 결정을 못했지만 사과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 김 여사는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가슴 아팠다면서도 다시 한번 사과 의사를 밝힙니다. 역시 답을 하지 않은 한 후보는 다음 날 서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른바 90도 인사를 하며 일면 윤한 갈등은 해소되는 듯합니다.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건 이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을 내 그런 거란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전해졌는데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런 개인 논란이 불러졌을 때 우리 당과 우리 집권 여당과 정부에 도움이 될까요? 루비콘 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 지금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넜거나 건너가고 있다. 네, 조금 긴 영상을 보셨습니다. 지난 1월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문자의 원문과 당시에 있었던 일을 맞춰보니까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예. 저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또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어떻게든 축제와 잔치로 치러져야 될 분위기인데요. 정말 몇 달 전에 특히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사적 문자가 이렇게 낱낱이 공개되는 지금의 현실 자체가 너무 저 개인으로도 민망하고 또 당원들에게도 죄송하고 국민들에게도 송구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이러다가는 당이 더 이상 이 문자 익심 논란으로 더 진흙탕 싸움을 해서는 공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건의 문자가 전문이 공개됐다고 한다면 이 문자를 놓고 서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과 당원들이 판단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 문제는 다음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난 1월 달부터 1월 말까지의 5건의 문자를 보면 저는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문자를 보낸 대통령 배우자의 그 문자에 대해서 당시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씹었다는 것이 과연 인간적으로 무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했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굳이 씹었다는 표현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최소한의 답장 정도는 간단히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무시했다는 것으로 이제 개인적인 약간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문자를 공개한 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문자를 공개한 측의 지금 정치적 공세는 그래서 사과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과를 못해서 총선에 참패한 책임이 한동훈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완전히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자를 공개한 측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당시 그 상황에서 사과를 결사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분들입니다.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하느냐고 노발다발 했던 분들입니다. 친윤이 그랬고 용산이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저는 원희룡 당시 후보도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적은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한동훈 너 때문에 사과를 못했으니 총선 참패했다는 것은 자기 무슨 자가당착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낸 이 시점들 사이사이에 총선의 분기점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자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전화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18일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국민께서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자 다음 날 사과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고요.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또 문자를 보내죠.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사과를 결정한다면 따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5일에도 또 한 번 문자를 보내서 대통령과 식사라도 하면 어떻겠나. 이런 김건희 여사 문자가 있는데요. 지금 문자 내용은 두 갈래입니다. 사과를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거 하나 하고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을 좀 중재해 보려는 노력,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좀 민망합니다. 민망하십니까? 예. 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흘러나왔으면 이것이 뭐 주장대로 친윤인인지 혹은 친한인지 국민들은 뭐 잘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전당대회 소재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갈 때까지 한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굉장히 위기에 처했고 그거 김건희 여사 때문에 총선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원성이 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그런 비등한 여론 속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예. 명백하게 용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름말을 타달라라는 요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전체 그 5일간의 그 문맥으로 보면 사과 못합니다. 사과해봤자 결국은 정치적으로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좀 봐주십시오. 라는 그 뜻으로 읽혀요. 예. 그래서 그 김건희 여사가 그런 문자를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냈다라는 것 자체도 충격이고 결국 이것은 총선 개입이거든요.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예. 여당의 대표한테 자기의 의견을 들어달라라는 식으로 그 연락을 한 것 아닙니까? 마치 대통령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가 주는 그 국민들에 대한 충격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충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크게 파장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자 내용을 좀 들어가 보죠. 1월 15일 첫 번째 문자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원문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 내용은 아니고 좀 축약을 한 것인데요.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인데 이때부터 대통령과 좀 틀어져 있었나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문맥상으로는 그런 예. 그 불편한 관계가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쯤은 실제 타임라인을 보면은 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였을 때 대통령 그걸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아마 저 때는 이제 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런 국민 눈높이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이지만 아마 물밑에서는 저 문맥으로 보면 물밑에서는 이미 저 때부터 대통령 또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여사 특검 문제 또는 디올백 문제를 가지고 일정 정도의 불편한 관계가 조성됐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아마 1월 19일 날 문자가 아니라 1월 15일이
부터 저렇게 됐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이 여사의 특검 문제 또 여사의 디올백 문제와 관련해서 용산 측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1월 15일 문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문자였던 것 같고 제가 주목하는 건 저기에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100번이라도 사과드리겠습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요. 문맥상 그냥 사적인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한동훈에게 사과를 하겠다는 이야기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문맥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총선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게 본인의 문제고 본인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틀어진 것 같기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 이걸 중재해 보려고 했다 이런 노력이 담겼다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중재를 왜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이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때문에 틀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요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있고 정무수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하고 정무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과 그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가 저 때는 비대위원장에게 어려움을 줘서 미안하다라는 사적 사과이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과의 문자를 보면 대국민 사과 해봤자 우리만 손해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는 뜻이 좀 숨겨져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답장을 주기가 굉장히 곤란했던 내용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저런 중재 노력이 결국은 뭐 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혹시 25일 문자가 있으면 그 내용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5일에도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을 보면 대통령과 좀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중재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뭐 크게 화를 냈다 이런 추정도 뭐 좀 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저 시기를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인사를 한 게 23일이거든요. 그렇게 둘이 조우를 했지만 결국은 앙금을 풀어내지 못했던 걸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모두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말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정말 그 치러야 될 전당대회가 지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저런 사적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정말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민망하고 송구스럽고요. 지금 저 부분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생각을 해보면 25일 문자를 보니까 이미 이때도 서천 화재 현장 가서 봉합을 한 것으로 보여졌지만 지금 저 장면이 서천 그렇습니다. 화재 현장이잖아요. 역정을 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역정을 냈다는 것이 그때 21일 날 사퇴 요구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을 때 역정을 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통해서 진짜 역정을 낸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23일 날 이후에도 봉합이 된 이후에도 역정을 계속 내고 있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당원들이 봤을 때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때도 계속 서로 불편한 관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흠집내고 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을 끌어내려서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당대표가 되면 저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리 당 전체가 깎아내려지는 걸 어떻게 이걸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자를 정말 뭐 원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누가 공개했는지 저는 알고 싶어요. 공개한 분의 의도가 누군지도 좀 알고 싶고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고 문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저희들은 창피할 뿐입니다. 일단 이 5건의 문자 원문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5건의 문자 중에 사과 관련 언급을 한 건 19일과 23일인데요. 저희가 그 문자 내용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 문자 그래픽 준비된 게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19일 문자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그럼에도가 나오죠.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일 문자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19일 이곳에 사과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문장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 측과 지금 다른 쪽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문자 관련해서 조정훈 의원과 박정훈 의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셨는지. 선거에 이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근데 100번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게 했다면 저는 한 20석 이상은 더 지금 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여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총선 전에 적절하게 나왔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인이 권력자가 진심으로 사과할 때 침뱉거나 돌 던지는 분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자를 보면 사과를 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대선 때. 예. 그렇게 그 부분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사과를 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사과했을 때 부작용을 더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한동훈 위원장은 더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를 한 게 단순히 사과만을 위해서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당시 비대위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너무 강하게 이제 여사를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칠게 몰아붙이니까 어떤 심리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럼에도 이 네 글자에 상당히 주목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과할 마음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석은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에 예. 방점을 더 두고 있습니다. 19일 문자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19일이요? 지난 대선 때 내가 사과했더니 지지율이 10% 이상 떨어졌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당신은 정치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읍소하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라는 뜻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 뭐 총선판이 또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사과하기 어렵다. 이것은 자충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역정을 낸 부분은 그거라고 봐요. 아니 동훈이 너 나 똑바로 모시라고 너 위원장까지 시켜줬는데 네가 이러면 돼? 라는 대목 아니었겠어요? 이거 그런 가상 대화 가상입니다. 예. 가상.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아마 있어서. 국민들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지정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하는데 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문제로 해서 여당 내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를 직접적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를 사유화시키는 그런 증거 아닌가 싶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당 내에서 전당대회에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에게 불리할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약점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하면 어느 특정인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의 경우라면 배현진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 또 정치인이나 그 세력이 공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19일 문자에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21일 날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뜻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른바 뭐 이 사실에 분노를 한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문자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답장하지 무시했다. 않았다는 예.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아쉬움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를 누가 안 하려고 했던 것인가? 그 사과를 안 한 책임은 어디 있는가를 가지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19일 문자의 전체 문맥을 보면 아마 중학생 정도의 문해력을 가진다면 내용을 쭉
그 컨텍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맥락을 보면 예. 사과를 하라면 하겠지만 내가 겪어보니 예. 지난 대선 때도 사과하니까 지지율이 10% 떨어졌고 내가 석사 과정 이것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믿지 않는다. 예.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맥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지금 우리가 저 공개된 이 문자를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저 19일 문자의 그 실제 핵심은 예. 말로는 사과할 용의가 있지만 실제로는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안 하는 게 낫다. 예, 그리고 예. 저 당시에 타임라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일 날 저 문자가 갔지만 21일 날 오히려 비서실장이라는 공개적인 라인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용산 측의 단호한 거부 입장을 보여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유난 충돌이 벌어졌던 건데 그러면 사과를 하겠다고 말로는 했지만 예. 실제 진행되는 당시의 즈음의 타임라인에서 벌어졌던 일을 보면 용산 측이나 친윤 쪽에서는 사과를 절대 반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 사과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한동훈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느껴지느냐. 굿캅, 배드캅의 역할 분담으로 보였을 거예요. 뒤로는 나한테 이관섭 보내서 예. 사과라고 윽박질러 놓고 예. 말로는 문자 보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건 예. 굿캅, 배드캅 얼르고 달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사과, 행동으로는 나한테 사퇴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왜 공개를 해서 그 지난 1월 달에 그 흑역사를 다시 국민들에게 소환을 시키는 건지 정말 공개한 쪽에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답장 좀 해주지 그랬으면 사과했을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건 이렇게 그냥 보시는 인간적인 아쉬움으로 지나갈 예. 일이고요. 예. 지금 이야기하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놓고 전당대회가 왜 벌어지는 겁니까? 총선 참패라는 그 암담한 결과를 놓고 국민 앞에 새롭게 자리매김하고자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 건데 예. 또 이 흑역사를 가져오고 있고 흑역사를 가져와서 흘렸다고 의혹받는 쪽이 당시 사과를 결사 반대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해괴한 짓입니까? 예. 예. 지금 뭐 전당대회 핵폭탄이 된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근데 이제 이게 문자를 누가 처음에 흘렸느냐 이 논란도 지금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요? 몇 명 그 이른바 친윤 뭐 핵심들 뭐 이렇게 그 김 여사님의 문자를 동료 의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한동훈은 참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식의 작업을 했다는 게 이미 실명까지 이제 까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친윤이라는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을 그런 위기, 먹잇감으로 지금 저들에게 갖다 바치는 격 아닙니까? 네. 왜 이런 자해 막장극을 하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이란 분들은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득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한 자해 막장극을 한다? 정치적으로도 하수 중에 하수고 이게 결국 사실상의 결과적 이적 행위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적인 하수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용사는 몰랐을 것 같다.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누군가를 의심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예. 이게 정말 막장이라 대통령 부인께서 내 문자 이거 한동훈의 공격 소재가 될 수 있어 써먹어 라고 제출을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동의되기 어려운 거고 그러면 그 문자를 받은 사람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인데 한동훈이 그때 영부인한테 이런 문자 왔었어 이거 써먹어 이 또한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곳으로 파편이 튄 것인지는 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이게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다투는 것 여당의 전당대회 과정은 그야말로 앞으로 남은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당으로서 어떠한 국가적 비전과 민생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총선 책임과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잘못된 면 그리고 대통령과 그 가족의 잘못된 면 예.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내서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예.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암담해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좀 드립니다. 배현진 의원은 대놓고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철규 이름 석자를 거론했는데 이철규 의원이 허위 사실 퍼뜨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반응을 했더라고요. 예, 뭐 배현진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 싸우는 걸 보면 저도 참
정치가 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어찌됐든 이철규 의원이 저 사적 문자를 공개한 그 진원지로 보도를 한 건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현진 의원도 그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SNS에 이철규 의원을 직접 직격을 한 거고요. 또 당연히 이철규 의원은 본인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것도 사실은 진흙탕 싸움용 이전 투구죠. 두 분이 어떤 분입니까? 김장년대 만들 때 가장 앞장섰던 완장찬 분들이고 그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할 때 배현진 의원 조직부총장을 하면서 같이 호가호위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총선 끝나자마자 저렇게 상대방 녹취까지 서로 공개하면서 갈라섰고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 와서는 서로 다른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저렇게 또 볼썽사나운 싸움을 하고 있으니 참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뭐 누가 훈련했는지 뭐 수사해 볼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철구 의원은 아니라고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전당대회가 가열되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도 함께 보시죠. 한동훈 후보가 사설 댓글팀이 있었다라는 의혹입니다. 의혹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다만 소수의 측근이 그러니까 공관위원이 아닌 일부 측근들이 비례대표 후보 검증이나 선정 작업에 관여했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이름만 들으면 측근이네 하는 분이죠.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해보니 한동훈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어떤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왜 그 팀은 법무부 안에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사설로 있었다는 밖에 있었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사설로 댓글팀을 운영했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적어도 분명한 팀이 있었고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공천에 개입했던 특정인과도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네. 위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건 뭐 확인되는 게 전혀 아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인데요. 어느 정도 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일까요? 뭐 근거를 이제 대라고 하면 되겠지만 예. 아마 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저 이야기가 오늘 나온 이야기는 예. 지금 아까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공개되면서 25일간가요? 23일 예. 문자에 댓글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촉각을 곤두 세웠을 겁니다. 예. 이게 진짜 예전에 우리가 댓글팀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농단 수사할 때 당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댓글 공작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저 댓글팀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이건 정말 형사 사법 처리가 가능한 이야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단어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서 모두의 이 부분들이 공개됨으로써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 건지 누구를 지금 공멸의 길로 몰고 가는 건지 정말 모를 일인데 그 당시에 사과를 반대했던 친윤 측에서 지금 공개했다는 게 다수의 지금 그 이야기고 보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말 물을 수밖에 없고요. 아마 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저 댓글이라는 것들을 이제 정치적 공세의 호재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제 추측입니다만 그 댓글팀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자주 갖고 있었고 활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측에 원죄가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또 뭐 장해찬 최고의 저 발언에 대해서 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건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뭐 장해찬 전 최고가 저 진원지가 누구인지 한동훈 위원장이 운영했다고 하는 댓글팀 누구인지를 공개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 나왔던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의 댓글팀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랑 친화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당시 1월 19일 날 전후로 해서 여사에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친윤 완장 중에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댓글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종의 뭐 반사 이런 건가요? 것 같습니다. 댓글팀을 공을 반대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요? 이 댓글 자체에 우리는 놀라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 때 정부의 힘을 이용해서 뭐 경찰청의 댓글, 국정원 댓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사업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소문이 있다. 절대 아니다라고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부인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장해찬 씨가 한동훈의 댓글팀이 사설로 운영되었다라는 주장이에요. 이거요 수사 대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 장해찬 씨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민주당 측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면 곧바로 압수수색하고 수색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또 우리 검찰이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너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댓글팀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것은 우리 그 국정 운영을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수사 대상이고 즉각적으로 수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법적 다툼까지도 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다. 위중한 얘기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당무 개입이다, 댓글팀이다 이런 위험한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오늘 좀 다른 후보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있는 게 이런 얘기가 워낙에 여론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다른 후보들의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토론해볼 좀 기회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TV 토론 이제 하는데 3대1 이제 협공이 이뤄질 텐데 어떤 구도가 예상되세요? 물론 이제 어대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였고 3명의 후보와 1명의 앞서가는 선두와의 지금 추월하고자 하는 치열한 경쟁인데요. 오늘 TV토론에서도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1대3의 논쟁과 논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부탁을 드린다면 정말 어차피 지금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 문자 공개로 우리 당 전체가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정말 창피한 정당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TV토론에서라도 4명의 후보가 이 문자 이야기는 과감하게 좀 뒤로 좀 물리고 정책과 비전과 당의 앞으로의 활로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길 바라고요. 그렇게 될까요? 근데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공격하는 쪽이 있으니까. 공격하는 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할 건데 한동훈 후보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가는 선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대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검사장 때 좌천됐을 때처럼 쌈딱처럼 싸우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분이면 훨씬 더 여유와 포용을 가지고 문자 논란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하더라도 원칙적 입장만 일반론적으로 밝히고 그때그때 말싸움하는 걸 즐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TV토론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물러서서 이러한 문자 논란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러이러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게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중합시다. 누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라는 식으로 조금 어른스럽게 앞서가는 선두의 여유를 가지고 대해 주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적 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개인 그야말로 사인이다라고 한다면 사적 문자일 수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고 또 이야기하는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공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개인의 사적 문자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권익위에서 대통령 부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관계가 없다라는 해석을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합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부인들도 엄하게 처벌받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더 그렇다. 명품 백도 마찬가지고 이 문자 또한 공적 영역에서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후보가 일단 뭐 여러 가지 공세에 참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오늘 토론회에서도 얼마나 참고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어대명일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더 나왔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오늘 나 당대표 선거 출마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런 국정 기조 중심 없이 그야말로 뭐 애교, 민생, 뭐 물가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엉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당 지지율이 낮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오는 당이고 우리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의 장점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파전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김두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남의 군수로서의
굉장히 지방자치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고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행안부 장관도 하고 또 경남도지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총선에 실패하면서 수도권으로 지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당의 요청에 의해서 고향 쪽으로 내려간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어쨌거나 당선되지 못했는데 영남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존재를 보여주겠습니다라는 것이고 영남에도 민주당의 정치인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당원대회이기 때문에 한 명의 후보가 있어도 찬반을 해야 되는데 예. 이재명 대표 후보 한 사람만 두고 찬반을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후보가 있어서 1, 2번을 다투는 것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전국적인 정치 지도자로 부각할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기회가 김두관 후보에게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의원 또 김두관 후보 모두에게 윈윈되는 결정을 한 것 아닌가. 다만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희망적이거나 경쟁이 좀 치열하거나 그러면 좀 더 재미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흥행은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속내가 어땠을까요? 아, 나에게도 경쟁자가 생겼다, 좋다 했을까? 아니면 왜 나와서 이게 복잡하게 만드나 이랬을까요? 아마 이제 뭐 두 가지 가능성일 텐데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의 무대, 그다음에 언론의 무대에서도 조금 이제 소외됐을 텐데 정말 어려운 결정이지만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장을 해서 그 일정을 소화하게 되면 낙선했지만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1인 전당대회 그리고 북한에서도 없었던 대관식이다, 즉위식이다, 4명 이걸로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라도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복귀한 의원도 말씀하시면 약체 후보로 평가받는 분이란 말이죠. 이런 후보가 나온 걸로 봐서는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약속대련으로 모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진행되는 전당대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누가 봐도 김두관 후보가 개딸들에게 너무 시달림을 많이 받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게요. 끝으로 강성 지지층에게 또 김두관 이제 후보가 되면은 이제 좀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이게 당내에 또 분란의 요인이 될까 이런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출마했다고 해서 이재명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당원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문자 받으시면 어떡하려고? 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예. 당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다양함을 포용할 수 있는 당이 살아있는 당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좋은 성적을 내어서 영남의 대표 정치인으로 또 2년 후에 지방선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뚜렷하게 경남도지사 후보로 부각되는 인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김두관 후보도 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두관 후보께서 유의미한 득표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재명 대표는 연임도전 공식화할 때 어떤 메시지를 또 담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